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클로저 이상형입니다. 저 인간이 또 왜 뉴욕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나타났나 의아하실 텐데, 요새는 이제 아예 원래 이제 관심이 없는 게 제일 골치 아플 텐데, 요즘은 이걸 아예 안 보니까 다 쓰기도 싫으네. 그래가지고 팀은 못 바꾸니까요. 제가 뭐 기아로 바꾸겠습니까? 롯데로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이글스 못해서 안 보니까 시간은 많이 절약되네. 예전에 김성훈 감독님 계실 때는 사실 막 그때도 바쁜 거는 마찬가지였는데 너무 재밌으니까 다 보잖아요. 그에 지는 것도 보고 있었고 막 미친 짓을 좀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아메리칸 리그 뉴욕 양키스가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행커 에런 저지가 지금 홈런 42개인가 홈런 1위, 타점이 91개일 거예요 아마. 지금 토론토하고도 게임 차가 12게임 반 넘게 나가지고 올해는 양키스가 우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우리나라에서 팀 세탁을 못하니까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양키스. 저는 언제쯤 뉴욕 가서 실관중으로 양키스를 한번 볼 수 있을까? 그때 이제 제 꿈은 이 에런 저지 유니폼도 마찬가지고, 그때 유현진 하나이글스 저지를 한번 입고 갈까? 그러면 한번 잡히지 않을까? 저 미친 XX 해가지고. 자, 여러분, 근데 지금 이 하나이글스 때문에 이렇게 화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판례는 어떤 것들이냐면,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헌법 최신 판례 10 해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안 나올 줄 알았던 7월 30일 자로 이게 나왔어요. 6월 30일자로 6월달 판례가 이렇게 3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탕들이 많아서 엄청 중요해서 별 3개짜리는 없어요. 그래서 다 별 1개씩 붙여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대박 난 건, 여러분들 괴롭히고 저 괴롭히는 대박은 7월 달이에요. 7월 달 거. 7월 달에 21일 날, 이거는 이제 오늘은 요거 3개 해드립니다. 위헌 결정 3개. 야, 7월 달에 제가 헌법 책 쓴 지 10년이 넘었고 강의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이런 달은 처음 보네요. 휴가 가려고 아무리 그러셨더라도 그렇지, 여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여기 일단 저도 다 적어 왔어요. 일단 헌법 불합치가 몇 개가 나왔냐면, 지금 나눠서 이제 제가 업로드 해드릴 텐데 날짜는 확정을 못 지었어요. 헌법 불합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헌법 불합치 7개. 그 중에서 7개 중에서 공직선거법이 5개, 전기통신사업법 하나, 의료 분쟁 조정법 하나. 그 다음에 위헌 판결 하나, 둘, 공선법. 자, 그래서 단일 월에 이렇게 위헌 불합치가 많은 건 제 기억으로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위헌 불합치는 지금 공직선거법이든 그 법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기통신사업법이든 의료분쟁조정법이든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우리가 지금 합헌 기각도 전체적으로 소거법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아무리 공직선거법 조문이 어렵고 판례가 어려워도 이 위헌이나 불합치 나온 판결들은 빠삭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난리가 났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저거를 언제 어떻게 지금 업로드 드려야 될지. 제가 지금 이제 저 5급 공채 기본 강의 끝내고 진짜 저도 지금 고민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국가직 7급이 9월이잖아요. 10월. 그래서 9월이죠. 지방직이 10월이고. 자, 그래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선법 5판은 내년 대비 공직선거법 기본서 핸드북 5판은 9월에 있는 7급 기출이 나오고 나서 제가 5판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9월 말 정도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 초. 그래서 내년 대비 하시는 분들 공직선거법 준비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오늘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제목만 한번 봐주세요. 오늘의 컨텐츠: 지방공사 상근 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서울철도공사 여기에 나와 있는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못하게 했던 요 조문. 그런데 처음 보시는 이 그 헌재 결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경선운동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위반시 처벌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위헌 판결했는데, 얘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제가 이제 공직선거법 때는 그 필기노트까지 내드리지만, 제일 처음에 문제가 됐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근직원, 그건 여러분들께서 잠시 뒤에 보시는 키워드처럼 위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위헌이 아닌데 그 당시 공직선거법에서 빼서 그냥 개정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2018년도에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판례가 나오고, 작년에 유튜브에 올려드렸던 전라북도 그 명칭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도 광주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 이렇게 해서 3종 세트 판례가 있는데, 이번에 하나가 더 추가됐으니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 경선운동 못하게 한 이 공직선거법 조문이 얘까지. 자, 그런데 이거는 이 자체로는 별이 하나지만요,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판례들이 별이 3개가 돼버린 거예요. 아주 중요한 테마를 예상 지문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이거 읽고 위헌이다, 이거는 그냥 쉬운 문제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자, 전체 키워드 이걸로 한번 잡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4급 직원이었던데요. 보니까 어디냐면 제가 미리 보고 온 요분의 직위를 여기다가 써놓지 않았네요. 자, 이분이 이 재청 신청인이 조때 지방공사인 교통공사 직원으로 근무했고, 4월 15일 날 2020년 4.15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후보 등록해서 추천순위 5순위 부여받아 가지고 당선된 사람입니다. 자, 이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소되고 이렇게 왔어요. 요거는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는 그 사건 개요고, 시험 지문은 안 나오는데 이해 차원에서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서 문제됐던 건 공직선거법 57조의 6, 1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공직선거법 60조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요 조문 1항에 따라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 경선에서, 이거 지금 민주당은 8월 말이죠, 전당대회. 그래서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 할 수 없는데 단서에서 그 소속 당원만 하는 예외를 두고 있어. 그래서 처벌 이렇게 되고. 자, 이 조문 때문에 아까 그 서울교통공사 그분이 선거운동 할 수 없게 돼서 기소가 돼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프린트에도 실어드린 거 같이 보도록 하시면, 저때에서 기본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별로 여기서 따로 다뤄드릴 건 없습니다. 이게 다 인정됐기 때문에. 여기서 침해됐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키워드는 하나예요. 키워드는 2개입니다. 임원과 달리 직원은요,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자체에 돼 있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이 판례를 날려버린 중요 키워드는 일률적으로 못하게 금지하고 있는 요 전체 조문이 이 2가지 큰 틀에서 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판례가 아니고 앞에 언급해드렸던 판례들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사건 개요랑 주체만 달라질 뿐이에요. 그래서 요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입법 목적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여러분들 읽어보신 상태에서 서울교통공사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이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아요. 임원이나 사장하고 달리. 그 다음, 자, 여기서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는 이 경우가 크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린 공선법에서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 중에서 그 직을 갖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의 임원과 달리, 여기 임원과 달리 직원은 직을 갖고 입후보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 운동까지 못하게 하느냐, 언밸런스하다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도
임원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고려한 거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과도한 제한이다라는 요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는 전체를 읽지 않고도 이런 것들이 따로 규정을 마련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키워드가 이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 단락에서 노란색만 보면 얘는 어려운 지문으로 출제가 된다면 이런 것들입니다. 보세요. 여기 단락. 설령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규정들만으로 이미 그 규제 조항만으로 당내 경선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부족하더라도 서울교통공사 상근 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여기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많이 키워드로 들어왔지. 이 지위도 이용하지 않은 걸 가지고 문제 삼았던 그 한정의원 사건에서 이용해서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건 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위를 이용해서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런데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 서울교통공사 상근 직원의 경선운동을 무조건 일률적으로 금지 처벌하는 것, 해에 위배됐다는 겁니다. 목수해법의 해, 침해 최소성 원칙에 이거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공사익 비교에서도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돼서 중요한 거, 기본 해법에 위배돼서, 그러니까 혹시 여기서 탈락했거나 여기서 수단의 적합성에서 탈락했으면 우리가 공부를 따로 하는데 그냥 보통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과잉금지 원칙 위배돼서 이렇게 한 게 뭐 침해된 거예요? 얘는 정확하게. 자, 이거에 대한 의의를 자 뒤로 넘기셔가지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여러분 이때 왜 얘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왜 헌법에 위반되지 않았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근 직원은 우리의 세부 정보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엄청나게 선거운동에 이용한다면 문제와 파장이 큰 거예요. 한국철도공사야 우리 핸드폰 번호랑 이메일 주소는 알고 있지. 여기는 알다시피 모든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침해하지 않는다고는 했는데 그 당시 공직선거법에서 이게 구호인가 그랬는데 삭제해서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처음으로 위헌됐던 게 여기에요. 코레일 상근 직원. 똑같습니다. 아까 그 키워드하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좀 이따가 지금부터 이제 우리 교수님들께서 문제를 구성하실 때 이게 위헌인지 합헌인지 이게 가장 단순한 문제고, 두 번째 이게 디테일하게 뭐 침해됐다든지 아니면은 안에 있는 문구를 바꿀 때 아주 난이도 있는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 대비용으로 기출지문을 만들었으니까 잠시 뒤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실어드린 건 어떤 건 합헌이고 어떤 건 위헌이라고 구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작년에 이미 설명드렸던 이 사람도 똑같아요. 자, 똑같은데 나중에 디테일함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이게 이번 사건입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거는 공직선거법 수험생은 뿐만 아니라 헌법 수험생분들한테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유사 취지의 판례들이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되 이 문제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얘는 이번 판결을 가장 쉽게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읽은 시험장에서 서울교통공사 상근 직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할 때 당내 경선 못하고 처벌하는 것까지, 위반하면 처벌하는 것까지 했을 때 끝에 보니까 선생님이 과잉금지 원칙 따로 뭐 목적의 정당성에 위배돼서 이런 거 없으니까 좋다, 여기서 지나가고 표시하나 침해, 이렇게 이거는 이제 초딩 문제, 쉬운 문제. 이거는 이제 화나이글스 문제. 자, 고급스러운 문제 갑시다. 저는 SSG한테 인수되는 게 하나이글스였으면 했습니다. 맨날 꼴찌만 하는데 누가 응원을 합니까? 그리고 하나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응원을, 저 같은 골수 팬자가, 골수 분자들이 응원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지.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하시면서 무관심보다는 악플이 좋다는 걸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같은 골수 하나 분자도 하나 그 경기 결과도 안 봅니다. 옛날에는 뭐 경기까지 챙겨보던 사람이 이겼는지 졌는지 그게 뭔 소용이 있어. 혼자만 독립리그인데. 지금 나머지 있는 게 경기 다 이겨도 1등이 안 돼요. 일단 5등도 수치상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예상 지문. 애정이 있으니까 까는 것 같지만 지금은 그것도 떨어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왜 별이 3개가 됐을까요? 이게
올해든 내년에든 예상 지문인데 앞에 읽은 것처럼 풀어볼게요. 키워드. 그래, 이제 머릿속에 박혀있단 말이야. 파란색으로. 침해된 판례야. 이렇게 한다고요, 시험장에서. 교수님들께서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쉬운 문제들로만 내는 게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설에다 자세히 붙여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평등 원칙의 위배대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가 틀려 있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얘만 쳐다본다고, 얘만.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예, 요렇게. 자, 해설 보시면 4페이지죠, 프린트. 파일로 보시는 분들은 첫 번째 그 단락에서 빨간색 밑줄 보실 겁니다. 첫 번째 줄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살펴본다 해놓고 한 편 해놓고 아래로 와보세요. 평등원칙도 임원과 차별해서 평등원칙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는데 신청인이 끝에서 평등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혀두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자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패턴 문제들이 실제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공부를 디테일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의 그 차이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교수님들께서 괴롭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문은 안 만들었어요. 근데 맨 아래로 내려와 보세요. 해설 맨 아래. 자, 완화 비례 심사 기준, 과잉금지 원칙, 엄격 비례, 엄격한 심사 기준. 그래서 꺽쇠 쳐드린 것까지. 그래서 우측에 있는 광주광역시 시설관리공단도 엄격 비례거든요. 그래서 자유금지 평등원칙에서 자유금지랑 비례원칙인데 완화 비례인지 엄격 비례인지 각각 키워드들 특중, 헌법에서 특별히 중대한, 헌법에서 직접 차별, 직접 평등 이것까지 다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3번도 별은 2개인데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또 이제 이렇게 읽으실 거예요. 그렇지. 그래 놓고 끝에 보니까 침해한다. 그럼 시험장에서 또 이럴 확률이 있다고. 그래서 별이 2개야. 여기는 지금 제일 나이브하고 순수한 문제는 1번으로 연습했고 이것도 중간 안 바꾸고 그대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침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할 때도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는지 해설처럼 표현의 자유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모든 대상 판례에서 변호사가 전부 다 예전 판례랑 비슷한 거 있으면 똑같은 걸로 청구 주장해서 다 받아주고 청구 요건에서 다 달라지고 다 그 케바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과 주제가 비슷하다고 내용 바뀐 그 위헌으로 날리는 취지는 비슷하지만 이게 어디에서는 무슨 원칙과 어떤 기본권 침해됐는지 아까는 평등원칙 따지지도 않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선거운동의 자유가 침해된 게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신의 중요한 판례가 나와서 그 자체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비슷한 판례를 묶어서 문제를 냈을 때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중요하게 여러분들께서 다루셔야 되는 판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우리는 기존에 비슷한 이 판례를 알고 있어요. 재판 취소 사건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헌재가 위헌이나 한정위헌 결정 선고해서 그걸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해서 적용한 그 판결을 취소시켰던 전례가 한 번 있어요. 그런데 이 판례의 핵심 키워드는 그때는 범위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너무 원래 그 우리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할 때 원래 범위가 이렇다면 그때는 법원의 재판을 적용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서 협소했다고. 이 재판 취소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이제 좀 이따 텍스트를 읽으시면 이해되실 건데요. 이 판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래 판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그 판결을 적용해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판결 내린 거를 그대로 그냥 무시하고 그대로 적용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침해 안 돼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뭘 밝혀주고 싶어 하냐면 침해 안 돼도 여기를 전체를 동그라미 파란색 전체를
한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사건이에요. 자, 잘 와닿지 않으실 건데 잠시 뒤에 그 구체적인 이 판결 요지를 지금부터 보시면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얘는 7대2도 아닙니다. 앞에처럼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잠시 뒤에 보실 건데 헌재 68조 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여기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기속력에 반하는 요 재판 부분, 이게 헌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이게 2번 판례라는 거예요. 좀 잠시 뒤에 그러면 요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전에 나왔던 거 그때 그 텍스트를 보여드리고 여기에서 요 얘들을 재판을 취소한다. 그래서 일부 위헌했고 재판 취소까지 했던 재판 취소로는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도 잠시 뒤에 보실 거예요. 자, 이거는 중요한 판례고요. 헌재 68조 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보충성 요건 갖춰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법률에 대한 규범 통제 권한과 효력과 관련된 우리 프린트에, 여러분 프린트 5페이지는 제가 뺄까 넣을까 고민하다가 자세한 사실관계 보실 분들을 위해서 넣어드렸지만 안 읽으셔도 되고요. 바로 6페이지로 넘어와 보세요. 그러면 이건 기본기 47조 조문들 관련된 기속력 조항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하게 요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관련돼서 지금부터 보시는 게 이제 이번 요 판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목 보세요. 재판소원 금지 조항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잘 보시면 헌법이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재 결정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정면에 위배된다. 헌법의 체결 규범성을 수호하고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보셨던 조문으로 보셨던 68조 1항 본문에 요 법원의 재판의 범위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요 부분을 명시적으로 제외해야지 좀 전 이전 사건처럼 더 협소적으로 적용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까지 예전에 있었던 것으로 너무 협소하게 이걸 제외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번에 다시 재판 취소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위헌 결정을 하고 이와 같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 허용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 앞에서 설명드렸던 요 당시 판례에서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한 바 있어. 그런데 위 결정은 위 부분에 국한돼. 어떤 부분? 이렇게 침해까지 돼야 돼. 그걸 적용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안 되면 아니라는 또 뉘앙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전체 안에서 요만큼만 구제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전체를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할 때 해석을 전체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국한되므로 여기서 재판 소원 금지 조항 적용 영역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을 이렇게 모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만 제외하지 말고 여기까지 제외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에서 여기까지 합쳐서 위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선언하고 여기서 적용했던 얘들 이 판례에 의하면 잘못 적용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되어야 한다. 자, 우리 텍스트 프린트로 잘 구별하시고요. 아니, 잘 읽어보시고 여기서 전체를 읽지 않지만 이렇게 분명히 한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요때 이런 결정을 한 바 있으나 위 결정의 효력은 위 주문에 표시된 부분에 국한되니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결정이다. 첫 번째 결정 안 찾아보셔도 돼요. 자, 여기는 중간에서 바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이거 결론 정도. 아까는 그렇게 예상지문 3개를 구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얘는 요렇게 요 부분만 잘 보시면 돼. 어디까지 지금
주어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취소한다까지 해서 아내를 앞에 1번 판례처럼 바꿀 확률보다는 이 판례 자체를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 판례는요, 기존에 있는 판례랑 비교를 하고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PPT가 잘못된 거고 여러분 얘는 보지 마세요. 지난번 겁니다. 자, 여러분 얘는 기존 판례는 키워드가 이거 원래 연락조사 거부하면 안 돼요. 다 그 복사 신청 다 받아줘야 되는데 기존 판례는 당해 사건이에요. 그 당해 사건. 오늘 판례는 얘는 키워드가 물론 이제 둘 다 이제 헌법 위반되는데 위헌하기는 했는데 얘는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인정해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기존 사건은 당해 사건이고 얘는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똑같습니다. 별건으로 공소 제기된 후 확정되어 검사가 본하고 있는 서류에 대해서 법원의 열람 등사를 허용 결정이 있음에도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그 관련성 부정하면서 허용하지 아니한 이 행위는 첫 번째 뭐예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그 다음에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용됐습니다. 위헌임을 확인한다, 인용한다 이렇게 주문에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키워드는 얘입니다. 이게 만약에 처음 나왔으면 별을 3개 붙여 드렸겠죠. 제가 제목에다가 별 2개 붙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중요합니다. 왜? 제가 만든 예상 지문처럼 나왔을 때 이거는 또 쉬운 좀 전에 재판 취소 사건처럼 그렇게 결론만 쉽게 물어보는 판례가 아니에요. 이거는 얘가 위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는 좀 전에 설명드렸어요. 주관적 권리보호익, 객관적으로는 땡 했어도 주관적 권리보호익에서 여전히 존재한다. 여기까지 읽으신 걸 전제로 종전 헌법소원 심판이나 정보공개법상의 행정쟁송 절차 등과 같은 우회적인 권리구제 수단 대신에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법 정책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는 여기까지 읽으셨다는 전제로 이는 별건으로 공소제기되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걸 공부를 하실 때 그냥 이렇게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시면 제가 만든 예상 지문을 또 아무 생각 없이 틀릴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틀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법원이 열람 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앞에서 읽었던 거 정리입니다.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검사의 거부 행위는 피고인의 열람 등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신속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 행위는 청구인의 앞에서 정리해드렸던 요거랑 요거 침해한 겁니다. 이런 판례는 뭐 침해했는지도 중요해요. 어렵게 내면 여기다가 더하고 뺍니다. 그 다음에 진짜 어렵게 만들면 수업 시간에 강조드린 뭐 이런 걸로 막 바꾸면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자, 헌법 우리 7조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라고 물으면 멘붕에 빠진다고. 그래서 두 문자를 모신형 고개로, 이게 그 공개 재판의 그 개의 두 문자예요. 모신형. 네가 모신형의 고개를 그 범죄도시 2에서 그건 됐고. 자, 여기서 얘를 잘 보십시오. 예상지문 1은 그냥 평범하게 냈을 때지만 그래도 이거 키워드 확인한 다음에 신속 공정 재판받을 권리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그러니까 별표 하나도 안 쳐드렸어. 왜? 기본 그 판례 지문 누구나 맞추라고 내주는 거. 자, 그 다음 뉘앙스는 드렸으니까 왜 틀렸는지만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쉽게 낼 수도 있지만 이는
별건으로 공소 제기되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의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올 확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의 고민은 오늘 판례 3개가 아니에요. 오늘 판례 3개. 근데 오늘 판례 3개에서 중요도를 치자면 2번 판례도 중요한데 실제 시험에 출제돼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건 1번에서 제가 내드렸던 것들이 있어요. 각각의 그 키워드들이 헌법에 위반된다. 그렇게 나오는 거는 수업만 이 30분만 들여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데 중간에 어떤 건 평등원칙 위반 판단 안 했는데 그렇게 낼 수 있고 어떤 건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했는데 그렇게 질문에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어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푸는 건 맞는데 이렇게 우리가 대다수의 합헌 기각 판례를 못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위헌 판례 공부할 때만이라도 단순한 문제 말고 이렇게 조금씩 바꾸는 것들 있죠. 헌법.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하나를 더 맞추고 못 맞추느냐가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들입니다. 자, 오늘도 7월달 판례는 그러면은 아까 개수 설명드린 그 판례 있죠. 일단은 공직선거법 그 9월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4월 개정법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는 유튜브 자체가 아니고 모두 전체 그 개정법 특강에서도 그 해드릴 거니까 그거는 7급 공직선거법 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매달 이렇게 3개씩이라도 4개씩이라도 5개라도 매달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달에 헌법 때문에 골치 아프고 골탕 먹는 일을 많이 줄여드릴 수 있다는 게 저와 실제 시험의 판단자들의 생각입니다. 이걸 들어서 지난 금요일에 입법고시 최종 합격한 제 제자 얘기를 끝으로 끝내겠습니다. 이 제자가 저에게 실강 수강생이었는데 헌법 때문에 변호사 시험이 많이 힘들었던 수험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5번째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을 하고 5급 공채에 붙어 있어서 지금 2차 봐 있고 기다리고 입법고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는데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부터 이제 연수를 받는다고 내일 찾아온다고 하는데 이 친구 그 합격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5급 입법고시면 이제 국회에 가서 우리 헌법이든 이런 그 입법 개정 많은 무수히 많은 그 법령들 개정할 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직도 안 고쳐져 있는 이 미친 조문들, 그래서 고쳐져 있는 조문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수업 똑바로 들었으니까 너가 다 제대로 법 체계에 맞게 다 고쳐놔라 라고 여담으로 말했습니다. 그 합격한 우리 최근에 합격한 입법고시 이게 입법고시 법재직은 최종 4명인데 그 최종 2명 합격인데 면접에서 4명 올라와가지고 2명이 이제 탈락한 그런 사건인데 제가 이 친구한테 했던 가장 힘들었을 때의 말을 마지막 멘트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 자신의 처한 상황이 여기가 낭떠러지 끝이에요. 여기가 끝. 여기 떨어지면 이제 바다예요. 바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져도 상관없다. 날개를 달고 다시 올라갈 거니까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편히, 이게 완전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변호사 시험 5번에서 떨어지면 이제 끝이거든요. 영영 변호사가 될 길이 없어. 근데 마지막 시험에서 변호사 합격하면서 입법고시 행정고시를 다 붙는 그 사람의 뭐 만의 특수한 케이스일 수도 있지만 마음을 편하게 하고 마지막 시험을 임했던 게 마지막에 포텐이 터지는 결과를. 그래서 아무튼 힘들게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에서 이 짧은 시간에 헌법 유튜브 강의라고 무시하시면 안 되고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일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각자 소중하게 자료와 화면을 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주인공이 되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작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뉴욕 양키스가 아니라 제가 응원하는 팀이 잘하는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큰 기대를 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자, 여러분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마지막에 왜 이렇게 뻘소리를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안녕.
감사합니다.